하나, 둘, 셋. 아니. 이런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애가 응 아니만 한다는 거는 사실은 부모가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주로 엄마가 끝에 물음만 하면서 내 생각, 내 입장, 내가 어떤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 뭐 지혜도 있지 않겠니? 이랬으면 좋겠어. 어떻게 생각해? 맞아. 좀 내가 묻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지난 시간에 이제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해보셨더니 이제 우리 아이가 뭔가 대화를 하려고 좀 마음은 연 것 같다. 대화의 장에 참여는 하게 되었다. 앉았다. 앉았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 어머니, 아버님은 얘가 이제 앉았으니까 무언가 나에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겠구나라는 기대를 하시는데 돌아오는 건 응? 혹은 아니. 이러시니까 김 빠지신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단답형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나는 기승전결 이렇게 아이에게 무언가를 딱 듣고 싶은데 아이들이 보통 3초 세야 돼. 맞아요. 물어보고 나면 바로 대답도 안 한다고. 그걸 어떻게 해야지만 아이한테 이렇게 대답을 원하는 대답 아니면 무슨 대답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이한테 일단 말을 거는 방법을 배웠죠. 그럼 오늘은 이제 이어서 내가 궁금한 것들이 있고 듣고 싶은 말들이 있어. 그쵸. 이제 그거를 들으려면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 묻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묻는 역할. 실제 사이코 드라마 상황에서 엄마와 아이를 앉혀놓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했더니 이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네. 얘기할게요. Here we go. 계약하는 건 알고 있지. 다음 주 월요일 날. 응. 1학기 때도 힘들게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1학기 보냈잖아. 그래서 엄마가 2학기 때도 네가 힘들 거라는 건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잘 다녔으면 좋겠어. 그래도 너도 각오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무슨 결심을 좀 하든가? 가면 어떨 것 같아? 또 가면? 쭉 들으셨는데 일단 엄마들이 잘 묻고 있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잘 묻는지 안 묻는지가 과연 어머님들한테 중요할까요? 어머님들은 일단은 본인이 걱정되고 본인이 궁금한 거를 물어보시는 건데 내가 뭘 잘 묻고 못 묻고 이게 중요할지 부모님들이 되게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일단 이 대화에서 묻고 답하는 상황에서 주체가 누구일까요? 대답하는 사람. 그쵸. 당연히 대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궁금하고 내가 알고 싶고 하는 거는 내가 주체라는 뜻이에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대답하는 아이가 당연히 주인공이 돼야 되고 묻는 사람은 그 아이가 대답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나의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거는 제대로 묻는 역할은 아니에요. 뭐 심지어 부모님은 나는 궁금한 게 있어. 근데 거기에 정답이 다 있어 이미. 그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 거기. 그거에 꽂혀 있으니까 그 대답이 나오기만을 바라는 식으로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는 전혀 엉뚱한 얘기하는 엄마와 접점이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가 주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말은 너무 쉬워. 아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대답하게 하라. 하지만 그렇게 생각은 하시지만 막상 이제 아이 앞에 앉았을 땐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궁금해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아이들이 대화에 서툴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나온 똑같은 얘기거든요. 얘기죠. 얘가 말을 하게 해야 되는데 서툴다. 그럼 일단 내가 도와줘야죠. 양육은 아이가 서툴기 때문에 그 서툰 것들을 능숙하게 하게끔 도와주는 게 양육이지 우리 양육자잖아요.
그럼 바로 아이가 서툴 수 있다 생각하고 잘할 수 있게끔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옵션을 주는 거, 선택지. 예를 들면 이런지 저런지 그런지 뭐 최소 3가지 아니면 여기에 없는 다른 건지 라도 물어봐서 얘가 선택할 수 있게 이런 옵션을 주는 것도 일단 입을 때는 도움이 돼요. 어떻게 그러면 옵션을 주고 묻는 거냐 하는 거를 하나 샘플로 들려드릴 건데 좋아요. 이 아이가 아까 그 아이예요. 어머니가 계속 질문했을 때 처음에 응 한 번 하고 대답하지 않은 아이. 이 친구와 제가 대화하는 그 상황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제 생각을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언제부터 그래? 예전부터. 예전에 한 언제쯤? 고등학교 와서 중학교 올라갈 때, 초등학교 때, 그 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저학년 때부터 아마도. 그러면 너는 네 생각이 뭔지 모르는 거 불편해? 안 불편해? 그냥 생각을 잘 안 해서. 생각을 잘 안 해? 그냥 제 얘기를 평소에 하기 싫어서. 네 얘기를 하기 싫어해? 그럼 네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길래? 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 얘기해도 누구한테도 소용이 없었어. 그럼 할 거가 없어지겠네? 네. 그래서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들어보면 상당히 뭔가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계시는데 네. 그럼 이런 대화법이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단 아이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거고 구체적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조금씩 얘기를 한다 그래도 어떤 분위기의 색채라든지 이런 것들도 애매한 것들, 추상적인 것들도 구체화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랬다는 거야, 저랬다는 거야 하면서 물어보면 아이가 최소한 그걸 직접 표현은 못해도 선택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사실 애도 표현하는 걸 배우는 거거든, 지금. 아, 저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하고 배우는 거고 점점점 이제 내 걸 줄여가면 얘가 이제 그거를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쭉 얘기 들어보면 부모가 자식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데 실제로 대화하는 법을 몰라서 아이가 지금 이 순간에 대화할 때 어떤 입장일지 이런 것들 잘 모르시는 거예요. 대체로 공통된 거는 내가 말해,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 입장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서 내 입장을 말하다 보니까 아이 입장을 듣는 거를 소홀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게 너를 위한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죠. 다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면밀히 따져보면은 거기에 나의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내 욕심인 경우가 많고요. 진짜로 백지 상태로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려면은 사실 나의 그런 부분들 먼저 지우는 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아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된다. 아이가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서툰 주인공일 수 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명심하시고 점점점 돕는 역할을 줄여가면서 아이가 능숙해지도록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묻는 역할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아니고요. 아이랍니다. 어머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내가 벌써 어깨도 만드는 아이랍니다. 어머니 아시겠죠? 노래를 하고 싶었지만 노래는 살짝 부끄러워가지고